건강의 해석. 과체중으로 다이어트 중인 30대 여성 2명을 만났다. 한 사람은 출산 후에 20kg 이상 몸무게가 늘었고 당뇨약과 식욕 억제제, 우울증 약까지도 복용하고 있다. 다른 한 사람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내가 약의 부작용을 혹시 알고 있는지 묻자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부쩍 불어난 살부터 빼고 싶은 생각에 부작용을 염려할 여유가 없다고 한다. 나는 굶은 다이어트의 위험성에 관해서 설명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건강은 고려하지 않고 감량에만 초점을 맞춘다. 즉 미용을 위해서 건강에 해가 되는 위험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이어트의 최종 목적은 건강인데 말이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영양을 채워가면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 몸이 스스로 불필요한 지방을 방출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매체를 보면 건강 관련 정보가 넘쳐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증상이 나타났다면 질병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질병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통증으로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통증이 사라진다고도 하고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며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간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무지란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무식과는 사뭇 다르다. 무식은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이 가진 많지 않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밥이 중요하니 밥만 잘 먹으면 되고 영양제 잘 챙겨 먹는 사람도 병에 걸리더라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영양제를 먹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건강 원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귀를 닫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한다. 세상에는 잘못된 정보가 넘쳐난다. 정보에 가면을 쓴 광고도 무척이나 많다. 일례로 유명한 배우가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서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라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방송에 의사가 출연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때 평소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라는 말만 기억하고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말만 기억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실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행태가 무식이라 정리해 본다. 아우러 현대인들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데도 인색하다. 오히려 아무 관련도 없는 친구나 이웃과 건강 문제를 상의한다. 흔히 몸이 좀 안 좋아도 살이 쪄도 무릎이 아파도 모두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라고 치부하고 듣는 사람도 운동을 좀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결론을 낸다. 비전문가라면 건강에 대해서 단언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는 문제에 너무 무리하게 답을 내놓는다. 건강과 예방은 같은 말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건강이나 예방이나 군에서 예편하신 지인이 있었다. 군인다운 강직함으로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고 예편 후에 시작한 사업도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아갔다. 그런데 평소 위장 장애가 있어서 매운 것을 못 먹고 조금이라도 위나 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을 먹으면 식사 중에도 화장실을 다녀와야 할 정도로 불편을 겪었다. 주위 사람들마저 건강이 걱정되니 병원에 가보려고 했지만 그는 늘 내가 그래서 단련한 몸인데라고 하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안타깝게도 12지장암으로 긴 투병 끝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들으면 참 어쩔 수 없네요. 복이 없네요. 다른 예로 나의 큰 동서는 병원 자체를 믿지 못해서 건강검진조차 안 하는 분이었다. 술과 담배를 안 했고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지는 않았다. 동서의 아버지가 심혈관 질환으로 60살이 되지 않아 돌아가셨으니 본인도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
명은 타고난 것이니 명대로 살다가 죽으면 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결국 큰 동서는 부친처럼 50대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또 다른 예로 은행지점장 출신으로 나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했던 한분은 마라톤을 참 좋아했다. 직장 하프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서 해마다 한두 개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등 열심히 달리며 살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10여년간 투병하다가 한화로 가셨다. 마라톤이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자부하셨는데 다시는 뛰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안타깝다. 이 나이가 60이 돼서. 이 세 사람 모두 건강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법률 지식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찾고 세무 지식이 필요하면 세무사를 만나듯이 건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면 건강 전문가를, 질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면 의사를 만나야 한다. 건강 전문가라는 말이 생소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건강과 질병은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기에 건강에 관해서는 건강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건강에 무지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나는 건강한 체질을 타고났다고 생각했다. 뼈대가 굵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았다. 아프다고 들어 누워서 할 일을 못한 적이 없을 정도로 늘 부지런히 살았다.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했기에 술과 담배는 입에 대지 않았고 또 음식도 가려서 먹었다. 타고난 건강 체질과 부지런한 생활 습관, 음주나 흡연과는 담을 쌓고 사니 암 같은 것은 남의 얘기처럼 여겼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 식습관 중에서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 나는 잡곡밥보다도 하얀 쌀밥을 좋아했고 어릴 적 어머니께서 가마솥 밥을 하면서 보리쌀을 가마솥 아래에 깔고 그 위에 쌀을 살짝 얹어 밥을 하셨다. 쌀밥은 항상 아버지 몫이었는데 나는 어린 마음에 그 하얀 쌀밥이 너무도 탐이 났다. 그래서인지 나는 잡곡밥을 좋아하지 않았고 솥바닥에 눌러붙은 누룽지를 늘 간식으로 달고 살았다. 떡도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어른 되어서 지방 출장을 가면은 유명한 떡집에 들러 한 상자씩 구입해서 냉동실에 쟁여놓고 먹었다. 미국에서 공부하며 몸에 밴 습관 탓에 아침으로 베이글 식빵 등을 즐겨 먹었고 외출할 때도 냉동실에서 낱개로 포장된 떡을 꺼내서 가방에 넣고 다녔다. 간식으로 먹기 위해서다. 쌀의 주성분이 탄수화물이고 이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아프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하루를 탄수화물로 시작해서 탄수화물로 마무리한 것이니 건강에 좋을 리가 없는데 말이다. 결국 건강검진 수치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하루살이처럼 하루 동안의 근심이 그쳤고 다음 날이면 까맣게 잊은 채 원래의 식습관으로 되돌아갔다. 한 번은 미국인 친구가 내가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한 상자씩 구입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친구는 내가 식사 후에 포도를 한두 송이씩 먹는 것을 보며 무척 놀라며 한국 사람은 모두 이렇게 과일을 식후에 많이 먹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항상 먹어도 배가 고프니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스트레스가 도파민 분비를 자극했고 내가 도파민을 만들기 위해서 가짜 식욕을 만들어서 탄수화물 섭취를 유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혼 전에는 68kg이던 체중이 80kg을 넘어섰고 배도 나오기 시작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허리 사이즈를 늘리다 못해 멀쩡한 옷을 버리는 일까지도 생겼다. 법이 있는데 몰라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무지가 아닌 무식에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무지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는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다. 3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받는데 결과가 늘 정상이고 컨디션도 최상이다. 만성적으로 고통을 주던 변비도 사라졌고 등등등등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 먼저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력을 가지고 자료를 천천히 들여다보며 부족한 것은 물어봐야 한다. 오디오를 살아갔으면 직원의 전문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내가 보기에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 하는 것이다. 충분히 듣고 질문하고 또 혼자서 공부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선택한다. 오래전부터 무지와 무식을 깨닫고 건강에 대한 문해력을 가졌다면 아마도 암이라는 병을 비켜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선친께서 간암 선고를 받은 후에 이를 가족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원치 않으셨다. 병을 마치 낙인처럼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치부해서가 아니라 암 환자로 불리면서 암 환자처럼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학문에서는 이것을 스티그마 효과, 낙인 효과라고 정리한다.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적인 관념으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실제로 상대방이 갖는 인식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암 환자로 살아보니 비로소 이해가 간다. 물병을 놓지 않아도 암 환자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해도 암 환자니까.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으면 암 환자니까 당연히 아무것이나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등등등등. 그러나 이것은 암 환자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들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 안에 넣어야 할 것들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예방의학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영양을 섭취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영양 고갈로 신체 기능이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한 영양을 채워서 몸이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상실된 신체 기능을 복구시켜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노화를 방지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뿌리를 키워서 튼튼한 몸통을 만드는 나무처럼 영양의 균형을 통해서 세포를 밀집하면 건강의 영역이 몸 전체로 확대된다.